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였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2019학년도 문제 24번으로 나왔던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이 문제 푸는 방법, 어쨌든 제목이죠. 그쵸? 시작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죠? 제목이 되어 있으면 보통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가 한글이 아니죠. 영어도 단어가 길어요. 그러면 내용 추측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용을 이걸 푸는 방법 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데, 보기를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자, 즉 보기를 읽다 보면 중복된 단어가 있다, 거기서 정답을 찾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와 같은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기왕이면 처음 시작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죠? 그쵸? Defining element가 주어겠죠.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는 동사가 나오고 이건 보어가 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 좀 확대해서 일단 수업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먼저 defining element라고 나왔죠. defining은 정의하다, 원래 동사로 정의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야? 규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규정하죠? catastrophe,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디제스터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저기 말하면 좀 큰 재앙. 요즘 재앙, 이것은 좀 큰 재앙을 말하죠. 그렇죠? 재난. 큰 재앙을 정의하는 요소는, 한 가지 요소는 뭐냐? magnitude, 규모란 뜻이죠. 그렇죠? 규모란 거, 이것도 큰 규모를 말해, 비교적. 작은 규모가 아니라 좀 큰 규모. 근데 뭐냐면 그들의 해로운 결과, consequences라는 건 결과란 뜻인데, 그들의 해로운 결과에 이어서 오부는 우리가 뭘로 기억하죠? 항상 뭐뭐의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뭐에 대한 about의 개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대한이라는 뜻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들의 해로운 결과에 대한 큰 규모이다. 즉, 큰 재앙을 정의하는, 규정짓는 한 가지 요소는 그들의 해로운 결과에 대한 큰 규모이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다음 부분 볼까요?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re often employed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나왔죠? 자, to 나왔네. 그럼 to 부정사 어떤 용법인지 봐야겠는데, to 부정사 처음부터 나온다. 그러면 보통 뭐야? 부사적인 가능성이 높죠. 왜? to 부정사 명사용법 쓰인다면 주어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볼까요? to help, 돕는데요. help가 나왔네. 그쵸? help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나왔죠. 우리가 help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help. 그쵸? 준사역 동사 생각나야죠? 그쵸? help 하면 준사역 동사 나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말해볼게요. 사역동사는 뭐가 있죠? let, make, have라고 하죠. 준사역동사는 help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나요?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목적 보어는 뭐야? 동사 원형, 루트 벌브다. 그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즉,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우리는 암기했었습니다. 그리고 help는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투정사나,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어디? 중학교의 과정. 자,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어떤 게 더 추가되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문법이 고등학교 영어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등학교 되어서는 어떤 거를 배우느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예외적인 사항이 많고. 사실 수능이나 아니면 교과서 지문을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지문 내에서 항상 타동사로만 나오다가 갑자기 한 부분에서만 자동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트라는 단어. 히트는 때리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치다, 때리다 이 뜻인데 히트라는 것도 그 교과서 어느 교과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과서를 지문을 보다 보면 계속 타동사로 나와. 그러다 갑자기 한번 자동사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사실 다 타동사로 쓰다가 한번 자동사로 쓰인 경우인데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외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경우. 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PP, 즉 과거분사도 쓸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조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알죠. 그렇죠? 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예요. 이게 주어하고 동사처럼 쓰일 때 요 관계가 능동이냐? 지난번 수업 때 했던 것 같은데 동사원형 수동이냐? 그러면 PP로 쓴다고 했죠. 그렇죠? 헬프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능수동 따질 필요 없이 헬프는 거의 다 PP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거의 나오지 않고요. 단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야? 고등학교 갔으니까 get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get도 준사역 동사예요. 이 렛메이크 해부는 사역 동사고. 그러면 get은 어떻게 나올까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오죠. 이것도 능동이면 이거는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오거든요. 수동이면 이거는 PP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PP 투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PP 이건 다 목적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왜 나오냐? 차이는 뭐야? help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get 같은 경우는 능동이 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요. 동사 원형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동이 된 PP만 나와요. 이거의 개념도 한 번 더 기억해 두고 이렇게 수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개념까지는 알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왔는데, 그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보면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나 이거는 동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건 동사 원형인데 이건 원형 부정사거든요. 원형 부정사를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동사라는 것도 우리가 투부정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먼저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즉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하는 거죠.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거죠. 이건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원형 부정사는 뭐예요? 동사 원형의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형식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즉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요거는 쉽게 말해서 요것들은 원래 뭐예요? 근본이 동사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말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요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즉, 그러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요거까지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 자, 앞에 나왔죠? help가 원래 투부정사예요. to help, 그쵸? 돕다라는 뜻이죠, 원래 help는. 근데
help가 준사역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원래 동사라고 했으니까 투부정사도. 그렇기 때문에 societies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뭐야? prevent라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물론 여기에는 to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prevent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목적 보호로. 또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또 뭐야? reduce, 이것도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호 to겠네요. 이거 원이겠고, 그렇죠?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to가 생략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게 원형 부정사.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형태로 나오는 원형 부정사도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목적어가 있는데 요 목적어 말 그대로 요거하고 연관되는 목적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까지 나왔네. 자,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을 볼 때 길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약간 구조를 복잡하게 넣는 거죠. 왜? help로 넣어놨어요. help는 뭐야? 말 그대로 투부정사인데 준사역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했죠. 또 목적 보호를 취했어. 근데 목적 보호가 or로 해서 병렬로 해서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목적 보호 또한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죠. 데미지까지 이렇게 묶인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사회를 돕는데 뭐냐면 사회가 prevent, 막는 것을 도와요. 혹은 reduce, 감소시키는 걸 도와요. 뭐를? 피해를. 뭐로부터의 피해예요? 큰 재앙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가 줄이도록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즉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 이거는 뭐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쵸? 돕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한번 끊고.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re often employed to asses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actual losses 나왔죠? 자,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기네. 쉽게 말하면 주어는 뭘까요? 여기가 주어겠죠? 그렇죠? 이걸 주어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an amount가 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an amount 하면 많은 양이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huge는 거대한 이 뜻이죠. 그럼 뭐야? 거대한 양, 즉 엄청 많은 양이에요. 엄청 많은 양의 앞에서 형용사로 쓰인 거죠. 노력과 기술적인 sophistication 하면 복잡성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약간 세련미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세련미는 노력과 기술적인 세련미예요. 어떤 거야? 엄청 많은 양의 노력과 기술적인 세련미가 다음 동사 나왔죠? of 나왔네. 괄호 묶어주고 동사 나왔네. employed. 그쵸? employee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자, employee 뭐야? 고용했어요? 뭘 고용했을까? 뒷부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뭘 다르게 볼까? 우리가 employee라는 단어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employee가 뭐예요? 직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employer라는 표현이 있죠. 사장 혹은 고용주라는 표현이 있죠. 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employee가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용하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often, 그쵸? 자, 우리가 often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이죠. 라는 뜻의 often이 있어요. often 이러면 안 돼요. often이라고 쓰면 often. t는 무급이에요. 그럼 often 같은 경우는 이건 빈도부사라고 하죠. 빈도부사는 rarely 쓸 수도 있고 seldom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쉽게 말해서 빈도부사는 딱 한 가지 기억해 주는 게 뭐야? 위치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 위치가 뭐예요? 비조뒤 일압이라고 하죠. 즉 비동사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 여기서는 그래서 뭐야?
often이 비동사 뒤에 쓰인 거죠. 이런 것들은 종종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물이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죠. 이용되는데 뭐 하기 위해 이용될까요? To assess and communicate. assess는 이건 투부정 명사용법을 쓰였겠네요. 그렇죠? 아니 명사용법이란다. 부사용법의 목적으로 쓰였겠죠. 그렇죠?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부사용법 목적. 뭐하기 위해. assess는 산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산정하거나 평가하고 혹은 communicate. 그렇죠? communic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누구와 의사소통하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communicate with라고 써야 돼요. 즉 자동사로 쓸 때예요. 타동사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평가 산정하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도 뭐야? 투부정사로 쓰인 거죠. 아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고 말했죠? 투부정사로 쓰이면 투부정사도 뭐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나온 목적어가 뭐겠어? 더 사이즈 앤 스코프겠죠? 그 크기와 범위 뭐야? 범위 규모인 거예요. 그쵸? 근데 스코프 그 크기와 그런 규모인데 어떤 거냐면 potential or actual losses. 즉 여기서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potential은 뭐야?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손실의 크기와 그 규모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뭐 산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뭐야? 큰 노력이나 기술적인 세련됨 이게 종종 사용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This effort 주어 나왔네. assume 동사 나왔고 that 나왔네. 명사절로 쓰였네요. 명사절이면 뒤에가 완전해야겠죠. 다음 볼까요? People 주어 나오고 can understand 동사 나오고 reject numbers 목적으로 나왔네요. And 여기도 뭐야? 동사 원, 동사 투겠네. 이거는 act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렇게 쓰인 거네요. 그럼 봐봐. 이 노력은 assume은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 뜻이죠. 추정됩니다. 뭐라고 가정합니다. that 이하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뭐를? 그 resulting numbers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result가 동사로, 명사로 결과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다. 혹은 뭐 resulting 하다, 뭐 초래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다, 초래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즉 resulting numbers라는 건 뭐냐면 결과로 초래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resulting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용사로 쓰여서 부여정하는 거죠. 이건 뭐야? ing 즉 분사가 앞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and 그리고 뭐야 작동한다는 거죠. 뭐를? 그것에 대해서 on them 그것에 대해서 작동한다. 그럼 appropriately 뭐야? 적절하게. 그럼 뭐야? 여기서 them이 뭘까요? them은 요거겠죠. resulting numbers겠죠. 그렇죠? 이 결과로 초래된 숫자에 의존해서 행동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행동한다. 고 가정한다는 거죠. 이런 노력은. 그렇죠? 근데 however 나왔네. 어이구야. 여러분, however는 항상 체크를 많이 하라고 했죠. 왜 많이 하라고 했었죠? however가 나오면 그러나 나왔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싹 무시되는 건 아닌데 싹 앞에 있는 내용에 정반대 내용이 나와.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에 나온 중심 문장, 주제문이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글의 방향이 전환된다고 봐야겠죠. Recent Behavioral Research. 자, 여기까지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 행동하고 관련 행동의 그 연구는 캐스트는 동사를 쓴 거예요. 즉 여기가 SS였죠. 캐스트는 던지다는 뜻인데 doubt는 뭐냐? 의심이죠. 의심을 던진다는 거야. on 뭐에 대해서 이런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 이런 근본적인 이런 근원적인 assumption 가정 추정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는.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뭐를? 큰 숫자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겠죠. 그렇죠? Indeed 사실 뭐야? Large numbers 큰 숫자들은 have been found 발견해왔어요. 뭐를? To lack meaning. 이거 투정사 나왔네요. 그쵸? 뭐야? 의미의 부족을. 그쵸? 큰 숫자들이 의미의 부족하는 건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and 그리고 to가 또 튀어나왔네. 그쵸? 이건 뭐 예를 들어? 이것도 투부정사로 묶였네요. 그쵸? 발견돼 왔는데 의미에 부족하고
또 뭐예요? be underestimated. 이건 뭐냐면 과소평가된이라는 뜻이에요. 즉 in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으로 쓴 거죠.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으로 보면 되죠. 뭐뭐 하지 않으면 그들이 convey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하죠. 운반하다, 이동하다 이런 운반하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뭐를? affect. 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같은데 affect는 동사 아닌가요? 아, 그쵸.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ffect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정서적인 느낌, 감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feeling이라고 하지. 부여서 명시켜졌죠. 지금 목적어죠. 명사로 쓰인 거죠. 이런 거를 전달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과소평가될 수가 있고 의미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부족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숫자가 크면 큰 숫자의 경우에.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문장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사실 자 한번 볼게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왔어요. that 나왔네. 주어 여기까지죠? 그쵸? 전치사풀 나왔고 동사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represent 목적어네? 투부정사 명사용법.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로 보면 되는데 fail이 타동사로 쓰인 경우니까. 그러면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이 that은 뭘까요? 그쵸? 선생님 접속사 that 그럼 동격 아닌가요? 동격? 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목적어로 나왔어. 그럼 이건 뭐예요? 궁금하겠죠. 뭔지 모르겠지. 이건 뭘까요? 그쵸?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게 선생님들마다 구조를 잘 안 보시거나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많이 틀려요. 실제로 선생님도 요걸 볼 때 좀 학생들하고 이게 뭘까 하고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뭘까? 그냥 접속사 물론 단순하게 접속사로 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뭘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요? 선생님 왜 저도 목적까지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왜? represent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쵸? 이것은 만듭니다. 뭐를? paradox 역설을 만들어요. 어떤 역설이냐면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에서의 이성적인 그런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 fail 실패한다고 뭐를 나타내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목적어 나왔잖아요. 투부정사 이건 명사적 용법 맞아요. 하지만 represent가 뭐야? 동사의 성격을 띠겠죠. 투부정사니까. 요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 그럼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꽤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아마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마다 틀리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건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목적격, 왜? 투부정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겠죠. 본격은 아니죠. 그렇죠? 목적격으로 봐야 됩니다. 어려워요, 요거는. on the one hand. 자,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때 나왔었나요? on the one hand. 선생님, on the other hand는 반면 알겠는데 on the one hand는 뭘까요? 한편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편. 근데 on the one hand가 있어. 그럼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가 나오겠죠? 반면 이 뜻이겠죠?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on the one hand. 한편 우리는 respond.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strongly.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돼요. 왜? respond는 자동사거든요. 그쵸? 그럼 이건 뭘까? 투부정사 어떤 용법일까? 투부정사일까요? 아니 이거를 aid라는 게 뭐예요? 도움이라는 뜻의 명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쵸? 그럼 aid가 명사 도움, 도움에 반응합니다. 그럴싸하거든요. 그쵸?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자, 요거는 뭐야? 투부정사로 봐야죠. 왜 투부정사로 봐야 될까요? 자, aid가 나왔어.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 aid 도움이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왜? 우리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움에 대해서.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이게 만약 없다면 전치사로 볼 수도 있죠. To aid in need. 그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도움에 대해서 반응한다? 강하게 반응한다? 애매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뭐가 나왔죠? 목적어가 나왔죠. 그럼 뭐야? 아, 투부정사로 쓰였겠구나. 그래서 목적어로 나오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럼 뭐야? to aid는 여기서 투부정사의 뭐야? 목적으로 쓰겠죠? 부사적용법의 목적이겠죠? 그쵸? 뭐야? 돕는 거예요. 뭐를? 개인들을. 어떤 개인이냐? in need.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인들을 돕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죠? 여기까지 다 투정사 나온 거고. 돕는데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즉, 한편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돕기 위해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다음을 볼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우리는 often, 종종 fail, 그래서 실패하다는 거죠. 그쵸? 그럼 명사용법 나왔겠네요? 목적어 나왔는데, 자, prevent, 막는 걸 실패한대요. prevent도 역시 투명사, prevent에 대해서 목적어가 나오네요. mass tragedy, 그쵸? tragedies, 그치? 큰 뭐야? 많은 그런 뭐야? 비극, 혹은, 그래서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prevent, or take appropriate가 나왔죠. 그쵸? take appropriate measures, 그쵸? 여기 나왔어요?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뭐야? 이런 비극들을 막는데. 그리고 또는 뭐냐면 뭐에 실패해요? 여기 to 부정사가 여기서 목적어 1이 나오고 이것도 뭐야? 목적어 2로 나왔다고 말해야 되나요? 2가 여기서 겹치니까 2는 그냥 여기서 빼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2가 여기까지 붙는 거죠. take, 행동을 취하는 거죠. 적절한 measures,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종종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조치가 뭐냐? to reduce. 이거는 뭐야? 형사적용법으로 말하겠네요. 그쵸? 형사적용법으로 말하겠네요. 자, 잠재적인 손실이에요. 뭐로부터? to reduce가 여기 투부정사 나왔고, 투부정사 목적으로 나왔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연적인 재해로부터의 잠재적인 손실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또한 실패한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수능 기출로 꽤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insensitivity, 무감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감각이에요. 어떤 무감각이야? 뭐야? 그 대량의 그 비극에 대한, 그 큰 비극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죠.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우리는 큰 숫자에 are lost. we are lost 나죠.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죠. 길을 잃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거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빠져있다. 그리고 헤매다. 빠져있다. 헤매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매몰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큰 숫자 속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은 1번 같은데요? 그렇죠? 왜? 숫자가 크면 우리가 개인들에게 돕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쓰지만 숫자가 커지면 뭐야? 좀 무감각해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power of numbers. 뭐야? 숫자의 힘이죠. 그렇죠? 그리고 콜론하고 부연설명 나왔네.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를 여기서 나왔죠. 뭐 하는 방법이에요? classify.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 how to reach. how to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써요? 뭐뭐 하는 방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죠. reach out.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손이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to 누구에게? people in desperate need. 정말 필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건네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How to reach out a hand. 여기까지는 다 그냥 투명사로 보면 되고요. 투명 명사용법으로 보면 되고 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내미는 방법이에요. 진짜 필사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
Preventing potential losses through technology. 뭐야? 이 부분은 preventing, 막는 거죠. 잠재적인 손실을 막는 거예요. through 뭘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이건 별 의미 없는 거죠? 명사로 쓰인 거죠? 이건 동명사로 쓰인 거고. 동명사니까 목적어 취한 걸로 봐야 되고. Be careful. 조심하세요. 숫자는 magnify feelings. magnify는 확대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확대합니다. 확대시킵니다. 아니죠? 왜? 여기서는 감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죠. 숫자가 오히려 작은 숫자일수록 우리가 민감해지고 큰 숫자일수록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꽤 어려웠던 문제예요. 수능에서도 많이 틀렸던 문제죠. 2019학년도 수능 24번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설명하는데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수능 문장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좀 깔끔하고 좀 어찌 보면 문제되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엮였죠. 왜? 투부정사에서 목적어 나오는데 이게 help니까 목적 보어도 나오고 목적 보어에 대한 또 동사 목적 보어 원형 부정사로 쓰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목적어도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병사 나오고 무슨 투부정사에 부사적용법 목적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와. 귀찮죠. 그렇지만 부담서 보는 습관은 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앞에서 잔뜩 이렇게 수식어 붙이고 넣어놓고 결국 주어 여기고 동사 여기고 그쵸? 이것도 투부정사 목적 명사로 나와놓고는 아니 목적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 나와놓고는 또 이렇게 잔뜩 넣어놨죠. 즉 문장이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문장이 까다로운 거는 사실 꼬는 문제죠. 왜? 수능이 예전에 처음 초기 나왔을 때에서 좀 90년대 어렵다가 2000년대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영어가. 그러다가 2000년대 외국어 영역이라고도 하죠.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영어 조기교육 세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영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물론 푸는 방법은 저처럼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리딩 스킬을 써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많이 강조는 지금 이 문제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문제는 시간을 투자할 생각은 해야 돼요. 정말 앞에 딱 뻔히 잡히는 문제들은 상관이 없는데 리딩 스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제 푸는 방법이죠. 그렇죠? 문제 푸는 방법이 무조건 100%로 엮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엮였는데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쉽게 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서부터 쭉쭉 풀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읽지 않기 위해서는 뭐야? 한 번 읽을 때 좀 어렵다 싶으면 최대한 분석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 정도, 좀 해석이 바로 안 되는 문장 정도는 직접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